예, 오늘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비관론자는 명예를 남기고 낙관론자는 수익을 남긴다라는 증시격언이 떠오르는 오늘입니다. 참 주가라는 게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참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주가의 움직임을 호불호의 개념이 아니라 좋고 싫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자금의 흐름으로 본다면 더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간밤 마감된 미증시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강한 상승세가 추가적으로 연결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독립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반장만 이날 열렸죠. 현지 시간으로는 오후 1시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워낙 한산했습니다. 크게 이제 의미 부여할 정도의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트레이더들은 휴장을 앞두고 일찍 놀러 나갔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약 후 강의 패턴이 장중에 뚜렷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시장에 그다지 우호적이진 않았거든요. 6월 ISM 제조업 PMI 발표가 됐는데 기준선인 50을 8개월째 밑돕니다. 경기 위축을 의미하는 지표가 간밤 추가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 산업 기반이 아니라 소비가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소비가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더 중요해서인지 시장의 영향력도 제한적이었고 시장의 관심도 덜 끄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의치 않고 지수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히트맵 보시면 시가총액 규모들이 이제 변하면서 위치가 조금 이동이 됐습니다. 테슬라가 여기로 이동이 돼 있고, 헬스케어 섹터가 종목들이 더 요즘에 적어져서 이쪽으로 이동이 돼 있습니다. 테슬라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루두루 아주 강한 상승세는 아니지만 숨고르는 중립 정도의 수준, 중립보다 약간은 조금 더 우호적인 흐름으로 마쳤습니다. 하나하나 내부적인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중 간의 관계 분위기가 시장에 이제 관심을 끌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옐런 재무부 장관이 6일부터 9일까지 이제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전해지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중국의 ADR 주식 그리고 지난번에 중국에 대한 규제가 나오면서 그 피해가 우려됐었던 칩 회사들 있죠. 반도체 기업들이 이날은 기대감으로 선회하면서 플러스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미중 갈등 완화 기대감인데 사실상 이 양국의 움직임을 보면 아직은 삿바 싸움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만나기 직전에 협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그런 견제 움직임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추측이 되는데요. 늘 그렇습니다. 외교적인 이벤트를 앞두고 반복되어 왔던 패턴이죠. 지난달에 이제 말씀드렸던 미국 같은 경우에는 AI 칩 중국 수출 제한 조금 더 확대해서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 내용이 있었는데요. 어제 중국의 상무부는 8월부터 갈륨, 게르마늄 수출 통제키로 했습니다. 이 갈륨과 게르마늄은 사실상 중국에서 독점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한 80% 정도 각각 담당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재료입니다. 반도체나 가전기기에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재료입니다. 태양광 패널, LED, 레이저, 컴퓨터 칩 등에 필요한 건데 이것을 일단 수출 통제키로 어제 발표가 나온 겁니다. 옐런 방중 이후에 아무래도 시장의 관심은 이에 대한 부분보다는 양국이 어떻게 그 다음 움직임을 일정을 잡을 것인가에 놓여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국의 정상들이 이제 만나게 될 것인가, 그 일정을 어느 정도 조율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인가, 그리고 의제는 어떤 것들이 논의가 될 것인가, 여기에 더 집중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줄다리기 혹은 기선제압의 움직임은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종목별 흐름 보겠습니다. 시장을 한마디로 종목별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면 딱 이렇습니다. 빅테크는 약했고 전기차의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 쏠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좀 숨고르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수 대비했을 때 살짝은 좀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모습인데요. 하락의 빌미는 이렇습니다.
애플의 신제품인 비전 프로 헤드셋 생산량 축소할 것이라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 내용입니다. 핵심 부품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부품 업체들이 앞으로 이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애플을 필두로 해서 떨어졌다라고 보도는 하고 있는데 지금 비전 프로 밸류 체인이 명확히 구성이 돼 있지 않죠. 그래서 같이 볼 만한 종목들은 아이폰 부품 밸류 체인일 텐데 오히려 관련 기업들은 1%가량 올랐습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 일에 워낙 역사적인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하고 신고가를 경신을 했었죠.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출회되어도 이상할 게 없는 흐름이었습니다. 차익의 빌미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전기차 쪽에 시선이 집중되면서 자금이 이쪽으로 쏠리다 보니 다른 종목들이 쉬어간 것으로도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 이번에 급등의 배경은 실적. 이었습니다. 판매 대수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동안 사실 테슬라 주춤할 때마다 시장에서 헤드라인으로 뽑았었던 내용이 이 IB 쪽에서 투자은행 쪽에서 계속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바클레이즈, 모건스탠리, 디지뱅크, 골드만삭스까지 줄줄이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다라는 부분 정리해 드렸는데요.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전기차 충전에 대한 기대감과 AI, 먼 미래고 이게 앞으로 다가올 미래이긴 하지만 지금 주가에 반영을 하는 시점이 너무 이르다. 과한 상승세가 이 빌미로 인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평가.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부분, 전기차 판매 대수로 그 주가의 상승을 증명해야 된다라는 게 공통된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증명하는 데이터가 나왔던 거죠. 2분기 차량 인도 대수 그 전년 같은 기간보다 80% 이상 증가했습니다. 어제 개장 중계하면서 이 내용 정리해 드렸고요. 예상했던 것보다 한 4%, 5% 정도 웃돈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그 배경에는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분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공장 확장에 대한 영향, 그리고 박리담의 효과, 공격적인 가격 인하의 효과를 봤다라는 부분, 중국에서 이 부분이 먹혔다라는 그런 평가입니다. 테슬라와 함께 리비안의 폭등세도 같이 연출이 됐습니다. 미국의 전기 픽업 트럭 제조사인데 사실 그동안 인도 대수가 워낙 잡히지 않아서 암흑기에 들어갔다라는 평가였는데 탈출의 신호로 시장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2분기 생산 대수와 출하 대수가 모두 폭증한 부분 발표가 되면서 주가는 17% 급등했고요. 루시드는 별 큰 이슈 없이 리비안 쫓아서 상승하는 부분 눈에 띄었습니다. 중국의 토종 전기차 3사도 ADR 기준으로 모두 급등을 했습니다. 특히 이 중심에 서 있는 리오토 같은 경우 어제 홍콩 증시에서 8% 이상 급등세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실적은 리오토가 가장 좋았습니다. 6월 이제 월간 기준으로 출하 사상 최대치를 중국 3사가 이뤄냈는데 반 이상 리오토가 담당했습니다. 150% 그 전년보다 늘어났고요. 샤오펑 같은 경우에는 그 전년 대비했을 때는 줄었지만 전 분기 대비했을 때 회복세가 나타났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같이 이제 전기차 쪽으로 매수세가 확 쏠리는 부분, 그러면서 전기차 세트 2차 전지와 리튬, 자율주행이 같이 상승하는 부분 눈에 띄었습니다. AI 인공지능 세트도 이날 같이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 테마와 반도체 쪽 같이 상승세를 시현했고요. 최근 한 주간 태양광과 풍력이 미 증시 내에서 상승 추세를 연결을 해서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기입을 해봤습니다. 자, 반도체 뉴스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TSMC 같은 경우에 하반기 매출 급증할 것이라는 관측 보도가 대만 자체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제품 출시 효과와 함께 지금 주문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인데요. 대표적으로 브로드컴과 엔비디아, AMD에서 주문을 더 크게 늘려나가고 있다라는 보도 내용입니다.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나 구글, 메타 쪽으로 이제 판매하는 제품에 들어가는 칩을 주문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공통된 키워드입니다. 모두 AI라는 키워드겠죠. 그리고 엔비디아 이슈 업데이트 해드리면 인공지능 스타트업 조금만 작은 기업을 인수했는데 AI 소형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로봇이나 자동차, 카메라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AI 포트폴리오도 엔비디아가 지금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업체 1고객으로는 협력사로는 TSMC를 선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있는데 TSMC 지금 캐파가 풀로 차 있고 공장이 풀로 이제 가동이 되고 있어서 그런지 삼성전자와 위탁 생산 협의도 개시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성능 검증 논의 단계이고 검증을 하고 나서 계약을 통과를 해야 계약을 맺을 수 있겠지만 당장 뭐 대형 수주 가능성 높지 않지만 제2의 파트너 가능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라는 점 시장에서 많이 검색이 되고 있고요. 두 가지 기사는 단독 이슈입니다. 이제 단독 보도이기 때문에 그 점은 감안해서 보실 필요는 있겠지만 지금 맥락상 흐름상 AI에 필요한 HBM 이 반도체 칩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파운드리 이 양쪽의 개발 실장 전격 교체됐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둘 다 주력을 하면서 뭔가 성능 개발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겠죠.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최첨단 공정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AI 칩인 HBM 플러스 차세대 D램인 DDR5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뭐 설계나 IP 관련 칩 회사들을 좀 떠올릴 수 있겠고요. 디자인 하우스 쪽 이런 부분들은 사실 3월 달에 이 자세한 내용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볼만한 기업들만 추려서 기입을 해봤고요. AMD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까지 지금 SK 하이닉스에 줄 섰다라는 보도. 지금 5세대 HBM 이 제품에는 다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글로벌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유일한 생산처가 SK 하이닉스라는 이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쓰는 게 4세대인데 5세대까지 다른 칩 기업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크게 두 가지 볼 수 있는데요. AI 서버에서 HBM의 중요성이 급부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요. 빅테크는 생존을 위해서 AI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부분,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는 그런 분석들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부분들 그동안 좀 정리를 해드렸었는데요. 복귀하는 수준으로 빠르게 보겠습니다. 먼저 DDR5 관련 기업부터 이제 기판 관련 기업들 같이 이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심텍과 대덕전자, TLB, 코리아 서키트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레포트가 조금 전에 올라왔습니다. 대신증권 박강호 연구원 같은 레포트에 이 부분만 추가돼서 같이 기입을 해드리고요. TLB 같은 경우에 신고가 영역이죠. 이스페타시스 마찬가지고요. HBM의 구조입니다. 구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GPU 이런 시스템 반도체와 연결을 해서 통로로 연결을 한 다음에 D램 적층으로 HBM을 쌓아 올린 다음에 그 밑에 기판으로 붙입니다. 구리로 이 안에 구멍을 뚫어서 구리 막대로 쌓아 놓은 다음에 그 구리 막대가 튀어 올라오면 그걸 삭제하고 식각을 하고 그런 공정이고요.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관련 기업들이고 최근 들어서 이 가공 장비 쪽에서 신고가가 속출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릴 때 이 관련 기업들 중에서 지금은 절반 이상이 신고가 영역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쭉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기판 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 속에 LG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체크해드렸고요. 자율주행도 결국에는 반도체와 맞닿아 있습니다. MLCC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어제 이제 신고가에 진입을 했거나 신고가 근처에 갔던 종목들 형광펜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아마 이제 순차적으로 자율주행에 대해서 관심권이 확대가 된다면 이 윗부분까지 같이 주목을 받을 개연성은 있습니다. 자, 어제 시장 한마디로 정리하면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지수를 멱살 잡고 끌어올린 날이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지수 모두 급등을 했습니다. 다소 아쉬운 부분은 미증시와 마찬가지로 거래대금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진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코스피 거래대금이 어제 10조 원 미만이었으니까 어느 정도는 한산한 거래 속에서 집중된 급등 종목이 지수를 끌어올린 그런 흐름들이 이었습니다. 하락 업종은 크게 두 가지, 모멘텀이 부족하거나 그동안 신고가 영역에 있었던 종목,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떨어진 섹터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명확합니다. 상승 종목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과 배터리 관련 기업들인데요. 반도체 쪽은 이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고, 그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삼성 자산운용 2차전지 ETF 신규 상장 일정이 있다라는 부분 어제 개장 중계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급에 쏠린 부분 배제할 수 없고요. 테슬라 이슈와 함께 공매도 청산 과정에서 숏 스퀴즈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수가 더 크게 폭발적으로 오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물론 대장주의 힘도 강했지만 이슈를 머금고 있는 전고체 테마주의 움직임도 두드러졌습니다. 삼성 SDI 관련 일정들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의 특징주로 보시면 드론 테마, 그리고 웅진그룹, 그리고 삼청단 제약 있는데요. 삼청단 제약은 기일이 같이 있어서 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와 상한가로 직행을 했지만 그 아일리아 시밀러 관련 특허 실사가 이번에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일정이 하나 더 남겨져 있습니다. 생산 시설 실사가 이제 남겨져 있는데 그게 지연이 되면서 7월 3일에서 10월 3일로 정정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 무렵에서 이 실사가 잘 원만하게 진행이 되는지 여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기억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